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공개 승복 선언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만장일치 파면을 언급하면서 헌재의 합당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관련 내용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선고기일 이틀 남겨놓고 여야가 승복 선언 해라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기자의 물음에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많이 중요한 그 사안인가요, 이 부분이? 사실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죠. 이재명 대표가 일전에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뭐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그렇죠.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 지금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는 40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야가 공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고 공동으로 선언을 해도 국민들께서 지금 불안감이 가시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진 원내 제1당 대표가 승복을 하라고 요구를 했더니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탄핵 심판의 청구인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 탄핵 소추를 주도한 원내 제1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승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모를 때 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든 불리한 결과가 나오든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사전에 얘기하는 것이 승복 선언이에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번 승복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야가 공이 좀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리고 사회적인 갈등을 완화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 지난 채널A에 나갔을 때는 승복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다른 게 뭔가 달라진 거예요? 아니면 그 연장선인 건가요? 기본적으로 승복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불리한 결과가 국민의힘 쪽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사실은 조금 센 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저 얘기를 이재명 대표에게 할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야죠. 승복하십시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죠. 재판의 당사자가 승복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승복하고 안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재판의 당사자가 명확하게 물어야 되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찍소리도 못했잖아요. 국민들이 그거 다 지켜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갈 때 잘못 가지 마시라.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집권 여당에게 기대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근데 이런 순간에까지 와서도 이재명 대표 탓하고 민주당 탓하고 민주당의 태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체포 과정, 수사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무시했던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걱정하는 것은 헌법 재판이 나왔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또 무시하지 않을까 이거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불식시켜주는 것이 집권 여당의 자세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야가 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4대4 기각 또는 각하 또 의견 분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요. 여야를 대변하기 위해서 방송에서 논평을 하는 사람들도 구체적인 스코어를 경마식으로 예상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할 때가 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40시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 사회의 최대 다수가 그것을 존중하고 수긍하고 납득하고 승복해야 된다. 이 말씀들을 강조드리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지금 8대 0인지 4대 4인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돌아다니는 것일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것은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이 뭐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 혹은 인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인 답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상하는 것을 또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세요? 네, 저는 8대 0 예상을 하는데요. 500년 뒤에 대한민국 실록이 만약에 쓰여진다라고 했을 때 이 사건은 반드시 기록될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역사에서 매국노로 이 기록이 될지 아니면 그래도 나라를 살린 것으로 인정이 될지에 이 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보수 세력이냐 혹은 뭐 진보 세력이냐 어디에서 추천받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것이란 기대를 이 양쪽에서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그런 걸로 판단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내가 보수 측이든 진보 측이든 헌법을 중심으로 헌법을 어겼냐 그르쳤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헌법재판관들도 그러더군요. 역사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에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8대 0, 이 결과 외에는 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87년 6월 항쟁 이후의 산물인데 이 산물 자체가 군부 독재를 끝냈던 민주화 시대를 열었던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이 군부 독재를 다시 하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매짐을 해줘야 다시 역사적으로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군부 독재를 옹호하는 판단을 다시 한다? 저는 그것은 대단히 역사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측을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 하자마자 바로 8대 0으로 이렇게 제가 좀만 받아주셨네요. 보충을 드리면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마식으로 스코어 예상을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지 네.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까지 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세 가지 정도 내용적으로는 지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첫째로 헌법재판소가 계엄을 다시 해도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시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가 있는 경우에 엄격한 요건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상의 비상계엄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아무 때나 그것을 해도 된다라고 헌재가 내용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간에 5대3 교착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5대3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9명째 헌법재판관이 미임명되고 있는 상황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논란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선고기일을 판결을 통해서 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 점은 한 가지 예상이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변론이 종결되고 평일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고지할 때까지 35일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충 의견이나 별개 의견조차 없는 완벽한 전원 일치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외부에서 관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예.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대 0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 지금 분위기. 8대 0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설령 8대 0이더라도 보충 의견이나 별개 의견조차 없는 완벽한 전원 일치일지는 모르겠다라는 예. 의미입니다. 5개의 핵심 쟁점 중에서 하나만 그 어긋나도. 법에 걸리고 네. 또 그게 중대한 사안이면 파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5가지 사안 자체가요, 다 중대한 사안들입니다. 예. 계엄령 자체가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냐 없냐, 이거는 너무나 명확해요. 포고령도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도 너무 명확한 거고요. 예. 선관위 침탈과 국회 침탈, 이것도 다 생방송으로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요인 체포와 관련된 이 체포조도 운영을 했고요. 예. 법적으로 이게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 5가지 이 원리에 다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기각이라든가 각하라는 판단을 내린다? 그렇게 되면 저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는 판단일 수밖에 없고요. 아마 이게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저희들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있기가 어려울 거예요. 방송국 전부 다 차단되고요. 다시 군부 독재로 그냥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해도 예. 헌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헌법 무시해버리고 그냥 다시 독재국가로 회귀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헌법재판소가 역사에서 과오를 저지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8대 0 예상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셨으니까 조금 더 언급하시겠어요? 근데 조금 공포 마케팅이 지나친 것 같긴 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도 결국에는 그 계엄이 성공하지 못했고 사실상으로는 2시간 반 만에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그 당시에 집권 여당 대표가 거의 즉각적으로 이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일련의 사법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계엄이 있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예. 그것은 너무나 그 우리 국군의 명예와 위상을 고려하지 않는 말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덧붙여서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보도를 보니까 지금 그 헌법재판관들이 평결을 지금 하는 중이지만 평결을 통해서 대략적인 결론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인용 기각 각하 유무는 거의 다 정해졌고 이제 그거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이미 나왔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열려 있는 걸까요? 최종적인 결론으로서의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런 예. 부분들은 사실상 정해졌다고 봐야 되고 예, 다만 예. 그것이 엄격한 보완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결정문은 이제 최종적으로 다듬고 있는 단계겠죠. 아마 네. 오늘도 평의를 하면서 선고의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뭐 결정문의 회독 나아가서는 뭐 선고문의 작성과 교정 이런 부분들까지 상의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선고를 3일 앞두고 평결까지 마쳤다. 이것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선고를 3일 앞두고 평결을 마쳤다는 사실이 외부에 보도되고 있다.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새 그리고 나오고 있다. 새 나오고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복수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헌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도 않잖아요. 예. 그 의미는 헌법재판소도 이제는 결론이 윤곽이 나와 있으니 우리 사회가 정말 좀 갈등을 완화시키고 네. 정치권도 또 우리 사회적으로 모두가 다 최대한 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달라. 저는 그런 함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잘 음미해서 정말로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고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 국민이 통합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 예. 그 말씀을 좀 강조해서 다시 드립니다. 지금은 거의 그러면 결론은 거의 다 정해져 있고 다듬는 부분만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뭐 시험으로 예를 들면 예. 보통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시험이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똑같은 선상에서 준비된 만큼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시험 기간을 먼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그다음에 시험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 날짜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전 나와 있다 예측하고요. 이렇게 좀 늦어졌어요, 다소.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것이 초반부터 국민의힘 쪽에서 이것이 약간 졸속 재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예. 약간 이제 저희 야당 쪽에서는 아니 이게 오래 끌 일이 아니다. 국가적 혼란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이 5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기 때문에 빨리 이 심리를 해줘야 국가가 정상화를 하지 않겠냐. 이러니까 이제 졸속 재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이 일정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이 심리 기일에 비해서 훨씬 더 늦춰가지고 지금 거의 한 40일 가까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준비 기간은 이제 그 누구도 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졸속 재판이다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 충분히 숙성시켜서 헌법재판소가 준비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정 부분 지금 이렇게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혹은 이렇게 확실하게 정하고 날짜를 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8차례 출석한 바가 있어서 선고일에도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헌정사상 선고 현장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전례는 없습니다. 출석 여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석할 수 있는 것이 피청구인의 권리이긴 한데요. 그것이 적정한지, 즉 바람직한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의 방호를 위해서 헌법재판소 반경 150m 일대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건 아닙니까? 예. 가포 비상령을 발령하고 경찰 차벽을 쳐서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면은 그 진공 상태가 적절하게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예. 또 한 가지는 그 선고가 있고 나면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탄핵 찬성 측 집회 또 반대 측 집회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격렬한 충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불행한 상황은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보면은 네. 그 상황에서 동심원의 한 복판에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예. 그렇다면은 이틀 뒤에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하고 나서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든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든 간에 그 공동체의 통합과 존속에 가장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될 만한 그런 책무는 여전히 똑같이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무겁게 여기셔서 관저에서 결정을 지켜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려사항이 정말 많은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도 대통령이 나오면 현장에서의 혼란은 정말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냥 본인이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도 아니에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막 어퍼컷 세레머니 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에 대한 굉장히 큰 의문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 오는 순간 그것은 완전히 활화산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중자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당에서도 사실은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걸 또 못 막잖아요. 그럼 여당도 마찬가지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큰 책임을 물으시게 될 것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나오지 않으셔야 될 맞고 네. 그 순간에 어쨌든 판단을 좀 잘 하셔서 국민들 좀 제발 이제는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내일 모레 11시니까 내일쯤에 대통령실 쪽에서 아니면 그 변호인단 쪽에서 메시지를 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거 당일에 일반 방청객에게도 방송의 생중계 그리고 일반 방청객도 허용했잖아요. 20명까지는 허용하겠다 했는데 지금 3시 기준으로 7만여 명이 신청했고 6시 기준으로 보니까 7만 5천 명이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3,750대 1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다고 봐야 될까요? 이건 아니면 20석이 너무 적으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뭐 20석이 적어서 경쟁률이 높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신청이 7만 명이 넘었다는 것 자체가 예. 지금 탄핵 심판을 둘러싼 사회적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 즉 온도가 과열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정치권이 이 열기를 식혀 나가야지만 당일에 좀 불행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2017년 3월 1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파면 결정이 있고 나서 예. 결국에는 4분이 그 시위의 결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재현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17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방청을 위해서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느 한쪽만 뜨겁게 몰려들어서는 이런 결과는 불가능합니다. 즉 예. 여야가 양쪽 다 자기 지지층을 이제는 뒤로 물러 세워야 됩니다. 그만하시라. 그리고 다들 댁에 계시고 예. TV로 보시고 웬만하면 집회 나오지 마시라. 이렇게 좀 해야 되고 민주당도 이제 천막 당사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예. 국민의힘도 이제는 선거 결과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 이상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그만해야 되고 저는 이건 뭐 제가 당 소속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예. 양쪽 다 공이 자기 지지층을 뒤로 물러 세우고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건 좀 간곡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을 지향한다면은 당연히 호응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예, 점점 시간이 갈수록 거의 4,000대 1에 육박하는 방청객의 이 방청 예약률에 대해서도 뜨거운 열기를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기를 좀 식혀야 된다. 뭐 저는 일정 부분은 좀 감수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역사의 한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5천만 명 중에 20명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야 이건 거의 로또 맞을 확률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사의 순간에 자기가 그곳에 가보고 싶다라는 어떤 심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3시까지 7만 명이니까 10만 명 훌쩍 또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저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부터 이 탄핵에 이르기까지 이 스토리가 앞으로 책으로, 영화로, 드라마로 굉장히 많은 소재로 다뤄질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인공, 화자 이런 사람들이 바뀌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스토리들이 양산이 될 텐데 저는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는 그냥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동화 속에만 있었는데 이것이 실화판으로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종의 그런 흥미를 가진 여러 가지 이제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예. 일정 부분의 흥행도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 일종의 이제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굉장히 좀 암울한 대한민국의 지금 현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예.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네, 지금 책 말씀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전문이 담긴 책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곧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공저자로는 여권 정치인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과 또 전한길 역사 강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이 책이요 나중에 다시 다 걷어들여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재임하는 기간에도 국민들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를테면 이 계엄 사건 이전에 이미 명태균 건에 대해서도 대국민 거짓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실제로 자기는 끌어내라 한 말도 없고 인원이란 말, 뭐 요원이라는 말 이런 말장난을 해가면서 한 말 한 적 없다라고까지 또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또 다 드러났잖아요. 이 책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했던 것들, 본인이 최후 진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반박이 가능해요.
더더군다나 여기에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이 분들 다 중진 의원급이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저는 그나마 건강한 보수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였어야 된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으로 보수 세력이 완전히 극우 세력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정치인으로서 도대체 왜 국민의 평균 합을 좀 찾아가야지 이렇게 극우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서 본인들에게 정치에 득이 될 수는 있겠으나 국민 전체에는 굉장히 해가 되는 이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에 대해서도 물론 나오면 전 우스꽝스러운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시점에 책을 통해서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 책을 공저하시는 분들께서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재차 좀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틀 뒤면 이제 결정이 선고가 될 거니까 제가 결과를 이 자리에서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물론 예. 저 책을 함께 집필한 그 공저자인 정치인들은 그 인용 가능성을 믿고 싶지 않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는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은. 그렇다면은 자 저 책은 4월 10일부터 예약 판매가 개시된다고 하니까 헌재 결정 이후부터 팔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온 뒤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문이 실린 책이 출간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헌재가 인용 결정했을 때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예. 그리고 보수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헌법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걸 수호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시스템에 따라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에 불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보수의 미래를 침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지점에서 대단히 숙고가 필요하고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예. 이 공저자 중 한 분이 심평 변호사가 SNS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언론, 문화, 노동계를 중심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갖추게 된 진보 귀족들에게 저항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아 그런 것은 비상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비상계엄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보수의 미래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예. 정말 제3 숙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중요한 게 사회적인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게 정치권이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잠시 언급해 줬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만 할 일 같거든요. 이 탄핵 심판 결과 이후에 그 사회 혼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헌법 질서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나왔는데도 그걸 지금 무시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든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계엄 과정에서 일단 내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란 행위자들에 대한 정확한 처벌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처벌을 또 하지 않고 넘어가면 추후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지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가 지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지금 사실상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그대로 검사, 판사 이분들에게 가서 판단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와 타협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서로 간에 어떤 이 여지가 없어요.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조율하지 못하니까 정치가 망가지니까 한 걸음도 지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 복원이라고 하는 이 이슈가 너무나 소중한 이 상황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 두 가지 이 관점에서 추후에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고 정치 세력들이 움직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고 이후에 극단으로 갈라진 양극단으로 갈라진 사회적 혼란을 정치권은 어떻게 해결까지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다가서야 될까요? 제가 평소에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예. 오늘은 좀 안타깝습니다. 정치가 실종됐고 정치를 복원해야 되고 정치의 사법화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민주당의 줄탄핵을 사실상 옹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든 정치적인 문제를 탄핵으로 환원시켜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으로 판단해달라.
라고 하는 그 줄타내기야말로 정치 사법화의 정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현 정부에서 30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30번째 탄핵소추안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오늘 지금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죠. 내일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파고가 굉장히 높고 경제사령탑이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임명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을 직무 정지시켜야 됩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방송에서 탄핵을 한 해 만해를 가지고 다투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보고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도 저희는 나와서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30번이나 줄탄핵을 해놓고 이게 잘못된 게 없다고 하면서 정치 사법화가 문제다라고 남 얘기하듯이 하면은 예. 그거야말로 정말 자기 성찰이 결여된 자가당착이다.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야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에서 희망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면 좀 아쉬울 것 같으니까 한 마디씩 더 하고 하실래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바대로 꼭 탄핵의 방법이 아니어도 예. 어쨌든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의 부분, 형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그건 짚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치 복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 분 사라지셨을 뿐인데 얼마 전에 연금개혁 타결됐죠. 물론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들이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으로 일관해왔던 정치인 한 명이 딱 사라지니까 그래도 그냥 여야가 타결을 하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좀 잘 잡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내란 세력들을 정리하는 것, 이것은 일정 부분 보수의 재건을 돕는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스스로 지금 이것을 재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내부에서 이걸 쳐내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예. 점에서 민주당이 좀 중심을 잡고 보수의 어떤 건강성 이런 것들을 좀 되찾아주면서 우리들 스스로도 그런 점들을 성찰해 가면서 건강한 정치를 다시 복원하게 된다면 예. 국민을 위한 정치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제 특정한 딱지를 붙이면서 말살해야 될 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 몰아가는 것 이런 것이 정치의 복원이라고 할 수는 없죠. 뭐 비상계엄에 관해서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은 예. 그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집권 여당 당대표가 즉각적으로 이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고 국민과 함께 맞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동료 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으로 달려가서 여야가 함께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경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담하는 것을 좀 자제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비상계엄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상대 당에 대해서 내란 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없어져야 될 세력으로 몰아간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4월 4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복원이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지켜보고 있는 이런 엄중한 시국에 정말로 정치를 복원시키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 탄핵 심판 이후에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면모도 보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요 국민들의 판단은 언제라도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다라는 예.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관련 내용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